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밤사이 CPI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주요 내용과 함께 미국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개장 전에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12월 CPI는 월가의 예상을 전반적으로 좀 웃돌았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예상치인 0.2%, 그리고 전월인 11월에 0.1%를 모두 웃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올라서 예상치인 3.2%와 역시 11월의 3.1%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서 좀 더 물가 방향성을 또렷하게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근원 CPI도요, 역시 예상치를 조금씩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상승해서 예상치인 3.8%를 웃돌았습니다. 12월 CPI 발표 직후 미국채 금리는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 발표 직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 발표 직후 8bp 이상 튀어 오르면서 4.0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는 CPI 발표 직후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 오늘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시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했다라는 점을 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전반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채금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서 4% 아래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이 CPI 세부 수치 등을 고려했을 때 12월 CPI 데이터가 연준의 기존 생각을 바꿀 만큼 나쁜 건 아니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데는 에너지와 주거비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0.4% 올랐고 가장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거비가 0.5% 올라서요. 전체 물가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점은 3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 번의 CPI 데이터 그리고 두 번의 PC 물가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끈 주거비 부문은 이 계약이 갱신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CPI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3월에 이 금리 인하 기대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변화 가능성을 집계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요, 12월 CPI 발표 직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1%가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발표 이전과 크게 수치가 변하지 않은 건데요. 이 12월 물가 데이터가 대체로 시장의 예상을 웃돌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큰 변화 없이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했고 S&P 500은 0.07% 하락했습니다. 이 나스닥은 전날과 같이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시와 또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첫 거래를 맞았는데 이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11개 운용사 상품 모두 허가를 내줬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한 것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환호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개당 49,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요. 지금은 다시 46,000달러 선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앞으로 1년 안에 적어도 100억 달러에서 많게는 200억 달러까지 자금을 모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외에도 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반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관 자금은 이미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 ETF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첫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6.7% 하락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수수료를 찾아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신 ETF로 몰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때는 적어도 수수료가 한 1% 정도 되는데 ETF를 통해서 거래하면 상품마다 다르지만 0.2%에서 0.3% 정도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은 지 출시 몇 개월 동안은 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경쟁도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팔리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코인베이스의 이익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가운데 8개의 수탁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 돈이 들어오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살 테고 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가 맡아주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이 팔릴수록 코인베이스도 수탁 비용으로 돈을 벌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이 코인베이스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코인베이스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